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이후에 미국은 왜 그렇게 총이 많고 총으로 인한 큰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기회에 정규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전해드릴 수 없는 미국의 총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그림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몇십 분 동안의 그 그림으로 미국의 총기 문화라던가 아니면 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치인의 입장은 어디가 있고, 과연 미국 사람들은 총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어떻고 등등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의 미국 평소의 방송을 통해서 보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이 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총을 많이 갖게 됐는지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총을 갖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이 현재 그 연방과 주 정부에서 법으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으며, 왜 또 그 규제가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데도 힘든 것인지, 미국의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그 전 세계 인구의 인구로서는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억 2,300만 명 정도, 2016년 기준으로 그 정도가 되는데, 세계에서 큰 총격 사건이 보통 이제 아주 대단한 총격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그런 총격 사건의 경우에 31%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인구는 전 세계의 5%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이 세계의 민간인이요, 군인이 아니고 갖고 있는 총의 거의 반,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48% 정도, 적게 잡으면 이제 30%에서 많게 잡으면 48%, 50%, 거의 반을, 인구 5%밖에 안 되는 미국이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여러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이 총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내고 있는 Small Arms Survey라든가,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 존스 홉킨스, 퓨 리서치, 이런 모든 곳의 자료라던가 평소에 이제 미국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을,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는 또 당연히 그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todayyus.com에 그 모든 그 자료 뉴스원을 링크를 시켜 놓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거의 민간인이 갖고 있는 총의 반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그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 총이 3억 2천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 총은 3억 1천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세계에 6억 정이 넘는 그런 그 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과연 미국 사람들이 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100명 가운데 88명도 더 돼요. 89명입니다. 88.8명은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을 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총을 갖고 있다고 해서 3살, 2살, 4살 이런 어린이들이 갖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체 인구 3억 2천만 명 가운데 많게 잡으면 80%, 한 78%, 77%에서 80% 정도가 총을 가질 수 있는 성인이요, 18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몇 % 정도가 1살부터 17살 사이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인의 22%가 총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8살 이상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통계로 보면은 미국 사람 100명 가운데 88.9명이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가? 이것은 한 사람이 총을 한정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평균으로 따지면 많아요. 17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총기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반 정도는 한 정이나 두 정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총을 3자루에서 7자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 소지자의 14%,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슈퍼 건 오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총기 소지자의 14%인 슈퍼 오너, 미국에 약 770만 명 정도입니다. 성인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8자루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총을. 그래서 8정에서 140정,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7정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민간인이 갖고 있는 총의 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총을 많이 갖고 있는가? 뭐 수집가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뭐 사냥꾼이 미국은 많으니까요. 각 주에 따라서 총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그냥 뭐 취미로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여성들의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위험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또 그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총이 뭐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아주 뭐 부자라고 하면은요 리빙룸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40정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미국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총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짧아서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사적인 것, 선물, 뭐 누구에게 받은 것, 이런 중요성을 상당히 그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주 길이길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엄마 아빠에게 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장인, 장모에게 물려받는 그런 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40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늘 총을 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총을 보면은 핸드건, 뭐 사냥건, 사냥총도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총을 한정에 보통 뭐 일반적인 총이 뭐 몇백 달러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700달러짜리 총을 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핸드건은 아니고요. 권총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 700달러를 주고 사서 1,500달러를 들여서 총을 고치기도 합니다. 뭐 수집과 비슷한 거죠. 여성들이 옷을 사서 그 옷을 자신의 몸에 맞게 고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집을 사서 집을 뭐 얼마에 샀는데 어떤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는데 돈 더 들었다. 부엌 하나만 갖고 보면은 그 부엌이 원래의 이 집을 살 때 내가 줬던 돈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이 정도이죠. 여자들도 슈퍼 오너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뭐 군인이었었다던가, 그런데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하는 사람들 핸드건, 샷건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 몸에 문신을 하는 타투가 지워지는 아름다운 그 타투들이 많잖아요. 뭐 골드 메탈 타투에서 타투와 마찬가지로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갖고 있어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국에서 뭐 1400년대, 500년대 헨리 8세가 총 수집가였다면 미국에서도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 다 농장을 갖고 있고 뭐 총을 수집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왜 이렇게 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그런 그 총 문화를 갖게 됐는가? 총 문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그 독립한 지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1790년대 그 이전에 이제 쭉 그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병대가 필요했었던 거죠.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서 그 모든 그 남자들이 다 그 총을 갖도록 국가에서 뭐 다 군인인 거죠. 다 민병대로. 그런 식으로 해왔었고, 심지어는 1892년이요. 1892년 하면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금광 발견하고 뭐 이리고 그럴 때와 한 2, 30년, 3, 40년 차이가 나네요. 뭐 그때가 1850년 정도 됐었으니까요. 1892년도에 캘리포니아주와 많이 떨어진 동남부의 조지아주에 키노소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주민이 총을 갖는 것이 그게 의무화가 됐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민병대식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 산업이 농업이거든요. 농경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야수가 나와서 그 야수로부터 우리를 그 보호했어야지만 되는 것도 있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카우보이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막이라는 그런 모래 위에 수십 층 되는 그 빌딩을 세우고 카지노로 도시를 만든 그런 미국은 결국은 그 프론티어 선구자적인 정신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의 선구자적인 정신은 라스베가스라는 것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농경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고, 미국의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병대 그 이전에는 그 원주민과의 싸움, 참 그 내일이 미국 콜럼버스 데이거든요. 그런데 원주민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원주민으로서는 억울할 노릇이죠.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그 총으로 원주민 가운데서도 용맹스럽고 그 우리의 땅과 우리 그 주민을 지켜야지 되겠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잔인하게 그 들어오는 새로운 그 원주민이 볼 때는 괴물이죠. 괴물을 막으려고 잔혹하게 했었어요.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테고, 그런 원주민을 총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그렇게 대했던, 그렇게 시작된 곳이 미국이잖아요. 뭐 농경과 원주민, 또 뭐 민병대, 이것이 쭉 이어져서 뒤에는 이제 텍사스의 카우보이, 어떤 나라 등등 해서 총이 쭉 그 어떠한 전통처럼 되오다가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이게 대체적으로 또 시골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도시가 그 만들어지고 하면서는 뭐 예를 들어 1950년대 이때부터는 영화에서 총이 많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들도 남자들이 그 많이 만들고,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조금 그 여성보다는 터프해서 뭐 특별히 나쁘다 하는 것은 별로 그 마이너스 나는 것은 없다는 그런 그 전반적인 문화 때문에 갱스터 영화에서도 사실은 총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Godfather, 또 Bonnie and Clyde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와 제목은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 또 무슨 영화들이 있나요? 뭐 베트남전을 뭐 주제로 한 영화라든가 룰렛 게임 탁탁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영화라든가 너무 많은 영화에서 총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도시에서는 경찰, 지금도 셰리프가 있지만 보안관이 있지만 Do not forsake it, oh my darling 하는 게리 쿠퍼, 그레이스 켈리 나오는 하이눈이라는 데서 고요한 정말 하이 눈에 그냥 정막에 탁 한 방 쏘는 그런 총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총을 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미국의 어떠한 총 문화로 이어져 왔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요. 남자의 보석이다. 여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석을 타투를 하나 갖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1개, 2개, 3개, 4개 갖고 있는데 식당에 나가면서 식당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뭐
촛불도 켜고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과 같은 그런 보석을 달고 다니지 않고 싶은 여성보다는 있으면 하고 싶은 여성이 많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총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남자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쓸 일은 없더라도 방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잘 그냥 반짝반짝 닦아놓은 보석을 탁 보이게 난 터프한 남자야 이러면서 뭐 스타벅스에도 차고 다니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지아나 시골 같은 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9살 때 10살 때 부모님이 총 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미네소타 같은 데서는 뭐 사슴이 많고 하는데 겨울이 되고 사슴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면은 어차피 그 사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슴을 총으로 사냥을 해서 다 뭐 비프 처키라든가 사슴고기 처키라든가 이런 것을 말려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총을 쏘던 아빠와 아들이 같이 사냥을 해서 먹기 위해서 재미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요. 먹을 그 단백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총을 일찍 배워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드문드문 떨어져서도 살고 막 야수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남자로서는 가족을 지킬 때 이 총이 필요했고 모두를 방어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여자들도 어떤 경우 교회에서 일요일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백에는 총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총을 선물하는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일단 큰 집에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겠다 하면서 총을 본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가 같이 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침대에서 침대 이쪽에도 테이블이 있고 또 이쪽에도 사이드 테이블이 남편 옆에 부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양쪽 서랍에다가도 총을 놓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총기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뭐 총기를 규제한다고 그게 어떠한 마법의 특효약처럼 절대로 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정치적인 곳에서도 한 번에 해결되겠는가 할 때 매직 뷰렛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마법의 그런 총알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한다는 게 더군다나 헌법 2조에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시작되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AR-15 같은 총이 많아서 이 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총격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범인들이 거의 80%는 이 AR-15로 AR-15을 또 개조하고요. 완전한 자동총으로. 그래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요즘은 방어한다 하면서 AR-15 같은 것을 더 많이 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이 총기 규제가 빨리 될 수도 있어. 큰 사건 뒤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규제가 완전히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지 미리 사야지 그런 것까지 다 미국은 뺏지는 않으니까는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을 그렇게 해서 또 요즘은 최근에는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AR-15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총하면 남자의 보석이고 이때의 남자는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인 남성들의 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 백인 남성들 가운데서는 나는 히스패닉과 달라 하면서 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을 적어도 8정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다지 17정 이상 140정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총을 가지고 사냥도 하고 또 취미로 사격도 취미 생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총이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의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학용품 옆에 뭐 총도 팔고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보석을 사고 싶을 때 그 보석이 아주 비싼 것이던 아니면 그냥 일반이던 남자도 그렇게 사고, 여성이 신발을 원할 때 남자도 신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일부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미국의 좀 성인들 가운데서는 여성들도 신발 많이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뭐 더 크게는 남자들이 주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데 자동차는 비싸기 때문에 이거 사고 뭐 내가 나에게 선물 준다고 이거 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은 되는 거죠. 불과 이제 몇백 달러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총기 문화는 이 정도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던, 그래서 총 문화, 건 문화, 정말 트래디셔널한 문화라고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 총을 어떤 목적으로 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연방 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요, 총을 살 때는 그 목적이 48%가 방어용입니다.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그리고 32%가 사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99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총을 살 때는 49%가 사냥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6%가 방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해졌다 하는 얘기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시골보다는 도시에 많이 늘어나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가하게 사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사냥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전부 빌딩 숲인데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총기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래서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고가 늘어납니다. 1년에 이제 2015년에 결과를 보면은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4명 이상인 그런 총격 사건이 미국에서 372건이 일어나서 475명이 숨지고, 그리고 187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해 전체적으로는 33,000명이 총기 관련해서 숨졌는데, 그러면 왜 뭐 큰 사건에서는 거의 뭐 500명 그리고 거의 200명 정도밖에 숨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이상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살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살인을 해서 누군가가 숨진 경우가 1,100명. 그런데 오발탄도 굉장히 많아요. 한 1,300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살인하는 경우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15살에서 34살 사이.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총기 난사 사건은 범인이 돈도 많고 대학 교육도 받고 또 64살이나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유전자인가, 아버지가 연쇄 은행 강도였다고 하고 2번이나 탈옥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것인데, 총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케이스는 사실은 자살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33,000명이 총기 관련으로 숨졌는데 21,334명이 자살을 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총으로 쏴서 숨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가 부모의 총으로 쏘고 숨지는 경우도 많고요. 날마다 60명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60% 정도 되네요. 2015년 전체적으로 총기 관련으로 숨진 미국인 가운데서 자살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미국에서는 3.85명이 총격 살해,
총격 폭력이라고 말씀드리죠. 총격 폭력으로 숨졌습니다. 캐나다보다는 8배 많고요. 덴마크보다는 27배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0.03명이 숨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국, 일본도 0.04명, 뭐 한국도 총이 없으니까 0.05명, 인구 10만 명당, 영국은 0.07, 중국 0.06명, 아이슬란드가 0.07명, 근데 미국이 그 3.85명이면 굉장히 그 많은 거죠. 물론 미국보다 더 그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센트럴 아메리카가 돼서요. 센트럴 아메리카하고 캐리반 정도라고 할까요? 워낙에 뭐 갱이라든가 마약 사건이 많아서 저널리스트들도 숨지고 하니까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40.29명, 베네수엘라도 34.77명이 총으로 숨지니까 미국의 3.85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고요. 필리핀도 많죠. 7.42명이 인구 10만 명당 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인 인구의 정말로 성인 인구의 너무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법을 보면은요, 연방법에 그 규제가 있죠. 그런데 총기법이라는 것이 이민법처럼 완전히 총괄된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통일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민법도 통일이 됐어도 각 주정부에서 약간 그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인데 총기법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정치인 사이에 또 대통령 사이에도 조금 그 성향이 그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바뀌는 것이 많아요. 연방법에 그 최소한의 규제가 있죠. 물론 총기에 대해서. 그런데 각 주마다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그 통일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주보다도 총기 규제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농업지대는 있지만 그 농업지대에 요즘에 야수들이 나와서 총을 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농업도 다 기계화가 됐고 도시의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총기에 관해서 그 사람이 숨진다 하면은 갱 관련이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이다호, 알래스카, 캔사스 이런 주는 굉장히 그 총기에 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지키려는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이기 때문에 연방법도 잘 지키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연방 그 총기 규제법을 보면은 196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만 18살 미만은 총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범죄 기록이 없어야지 되고 정신질환자도 총을 사지 못하고 군에 복무를 했는데 군에서 그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경우는 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총은 쏠 줄 알면서 그리고 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어색함이 없는데 총을 갖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1993년도에 신원조회를 그 체크하는 것이 더 조금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연방정부에서 허가해준 그 총포상 딜러에서 총을 살 때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그 총기 쇼라는 것이 있어요. 건쇼라는 게 있는데 이 건쇼라는 것은 미국에서 좀 살다 가신 분이라면 많이 아시겠지만 수암믹 같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본격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하는 장터와 같은 그런 그 장터 총기 쇼가 1년에 2,000번에서 한 5,200군데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총기 협회에서요, NRA에서 이 총기 쇼에 총기 쇼를 지원을 하면서 상금을 $10,000,000짜리를 건다던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총기 소지자 클럽만 하더라도 100군데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연방 허가를 받은 딜러에서 총을 살 때는 신원조회를 체크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그 총기 쇼가 1년에 5,200번이 열린다고 하면은 맥시멈이요. 360
365일인데 5,200번이면 하루에 몇 번씩 어디에선가 총기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딜러에 가서 총을 안 사도 누가 쓰던 총을 중고총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새 것도 금방 샀다가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총기쇼에서 그 사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큰 그 홀이 있는 거죠.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어린이들도 숨지고 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쇼 같은 데서 총기쇼에도 일반인들도 가지만 그 총을 파는 원래 그 스토어를 갖고 운영하는 장사하는 딜러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딜러가 건쇼에 갈 때 아니면 온라인에서 총을 파는 것 이런 것에도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하도록 그럼 뭐 이 사람이 범죄 전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FBI가 다 조사를 해서 쫙 나와 있지 않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도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연방법 집행관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요. 뭐 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가, 정신질환자들이 큰 무시무시한 총격 사건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줄여보자. 여러 방면에서 총기로 인해서 사람이 숨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면서 예산을 100만, 1000만, 5억 달러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울증까지 다 포함했어요. 미국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의 범인도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받고 먹고 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할 확률이 많아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되는 사람의 60%가 자살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법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은요, 예를 들어서 탄창이요, 뭐 많이 껴가지고 그 탄창 판매를 금지했었는데 2004년 이후에 이 법을 의회에서 연장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연장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탄창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항상 범인들의 자동차나 현장에 보면은 갈아 끼울 탄창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방 법에 반자동총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총은 금지하지만 반자동총을 사서 범프스탁 같은 것으로 자동총으로 만들어서 탄창을 끼우고 10분 동안에 59명이 숨지고 이번에도 거의 500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만 됐고 그런 일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법 가운데는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니려면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42개 주에서는 이제 안 보이게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허가를 좀 받아야지 된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총이 왜 필요한가, 총을 규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이 미국에 이제 크게 2개의 당이니까요. 나머지 당들은 너무 작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계제가 되지 않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굉장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총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는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강하게 규제를 해야지 된다. 왜 총 때문에 사람들이 숨져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도. 그런데 또 나머지 반 정도는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지켜야지. 국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대부분의 장소에 총을 갖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 반 정도가 됩니다. 딱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총기 범죄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성인은 50%입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4% 있어요. 공화당이거나 공화당에 가까운 사람은 총기 범죄가 미국에서 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은 65%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7%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게 의견이 다르죠? 총이 많아지면 범죄가 많아진다. 모든 성인의 35%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화당은 14%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총이 있어야 내가 그 총으로부터 나를 지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모든 성인은 35%가 총이 많으면 범죄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51%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갖기 힘들면 이렇게 큰 살인사건, 살해사건, 총기 난사사건 같은 것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인 전반적으로 47%예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27%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64%가 총을 합법적으로 갖기 힘들면 총이 적으니까 큰 범죄가 일어나기 힘들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공화당, 민주당 똑같아요. 89%.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통일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연방 쪽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지 못하는 그런 비행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도 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공화민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많게는 5,200회나 열린다고 하는 총쇼, 건쇼에서 신원조회를 거기서도 해야지 된다. 민주당은 90%, 공화당은 77%, 13%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살상무기 스타일의 총을 이거는 규제해야지 된다. 민주당은 80%, 공화당은 54%. 아니 총이 무슨 죄냐?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이 문제지? 라는 게 이제 공화당과 또 그 전국 총기 협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총 판매에 대해서 연방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된다.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은 84%, 공화당은 56%.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탄창 같은 것을 규제해야지 된다는 게 민주당은 79%, 공화당은 47%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은 더 많은 지역에서 안 보이게라면 총을 갖고 다니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2%나 돼요. 민주당은 26%. 선생님도 지금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을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총을 선생님들도 갖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총 쏘아서 범인을 쓰러뜨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화당은 69%, 민주당은 2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퓨 리서치사가 올해요. 2017년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로 두 번 했네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도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정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정부의 구조 때문에 공화당의 일반인과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지지를 해줘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하원, 상원이 전부 공화당이고요. 총기 규제안도 상원에서 100명 가운데 60표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50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공화당의 정치인은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좀 시골 지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도시보다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총을 갖고 있고 왜 총 규제를 막아?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국 총기협회에서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 그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 캠페인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총기 로비를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국 그 총기협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총기협회에 대해서는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커네디컷주도 저쪽 그 동북부에 아주 그 작지만 아름다운 그 커네디컷주도 총기 규제가 그 강하거든요. 그 강할 수밖에 없죠. 자살률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나서 판매를 좀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신원조회 같은 것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총으로 인한 자살률이 그 전보다 40%가 줄어들었고, 실제로 경관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는 비율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총을 덜 갖고 다니니까 경관도 총을 쏘고 같이 총싸움을 해야지 될 일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가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를 보호해야지 되니까 경관들도요, 뭐 총을 더 많이 쏘게도 되고 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가지 정부 구조와 총기의 그 로비 때문에 힘듭니다. 총기 회사에서 얼마나 정치인들께 정치 자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또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총기 그 종류도 권총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사냥총, 장총, 중총, 뭐 샷건, 뭐 등등 반자동 총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굉장히 아무튼 여러 가지가 규제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이 인구 3억 2천만 명인데 거의 인구에 맞먹는 정도의 총을 갖고 있고, 슈퍼 오너는 140정까지 갖고 있는,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날마다 쓰다듬으면서. 하기는 그렇게 총이 뭐 140자루씩이나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그 부자가 많아서 본인이 다 뭐 쓰다듬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뭔지 다른 사람이 닦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보다 그 총기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일본, 제일 앞에 말씀드린 인구 10만 명당 총기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이 적은 그런 나라일수록 총기 규제가 조금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의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총기의 거의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총을 다 수거할 수도 없고요. 호주는 그랬다잖아요. 9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몇십 명이 숨지고 나서 그 폴트 아서 학살이었잖아요. 60만 정 이상의 뭐 반자동총 뭐 그밖에 다른 총을 사들여서 정부가 이제 돈 주고 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총을 가지려면 이제 확실하게 뭐든지 다 하고 등록하고 해야지 되는 것인데,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총을 다는 걷어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걷어들이는데 뭐 수십억 달러가 들고, 아무튼 이게 거의 힘든 거죠. 왜냐하면 총으로 시작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였었던가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번 주였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진보가 가장 좋아하는 저널리스트를 꼽으라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진보 중에서는 글쎄요, 탐 브로커를 꼭 진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MBC에 지금 77세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미국인데 아직도 이제 중요한 이슈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고 있는데, 탐 브로커가 나이틀리 뉴스를 22년 동안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우스다코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총 오너입니다.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을 너무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쪽 사람들의 느낌을 잘 아는데, 총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때부터 이 총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뺏어가? 내가 내 책임껏 총을 쓰면 되지?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AR-15 같은 이런 총은
군인이 전쟁할 때 쓰는 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프 스탁을 붙여서 자동총으로 따다다다다다다 뭐 1분에 뭐 몇백 발을 발사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그 사령관이요. 스탠 그 맥크리스탈 사령관이 민간인에게 이런 그 AR-15과 같은 총은 팔면 안 된다. AR-15을 만든 목적은 그 디자인한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제 탐 브로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얼마 전에 팍스뉴스에서 뭐 여성과의 뭐 학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물러났잖아요. 돈 많이 받고 물러난 빌 올라일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그 총기 그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총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미쳤더라도 미친 사람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하루 종일 미쳐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아무리 이 총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큰 사고의 경우는 미치광이가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막 그 극한 대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범죄를 한다던가 그때에 총을 쏴서 상대를 죽게 하는 사람도 미치광이다. 어떻게 정부가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미치광이가 일으키는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막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밀 올라일리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숨지고 하는 것도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도 자유에 대해서 치르는 대가다. 그 자유라는 게 총기를 갖고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그 시스템적인 것이로나 아니면 그 총기협회의 돈으로 하고 있는 그 캠페인이요. 그리고 이 같은 그 탐 브로커라든가 빌 올라이리를 포함한 수많은 뭐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인들의 의식 구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아주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작은 나라가 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하는 게 그 미국의 전반적인 총기에 관한 그런 뭐 일단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총기협회라든가 아니면 오늘 제가 웬만큼 그림을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기회를 따로 내든지 곧 아니면 방송하는 중간중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총기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봐야지 될 이슈들이라고 생각되는 것 정리했습니다. 내일 컬럼버스 데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핵 테스트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이고 미국 날짜로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